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방선거가 뜨겁습니다. 대선의 박빙의 차이 이후로 벌어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정치인이기 이전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얼굴을 많이 비춰주신 분이죠.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3명의 경선이 확정됐고 세 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비대위가 그동안 완전히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완전히 이제 서울시장 경선을 네. 누더기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의 지난 3주일을 완전히 까먹은 건데 네. 저는 3월 30일 날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리고 열흘 전에 제 모든 공약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경선을 못하게 될까 봐.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전략 지역구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대안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까지도 박영선 후보를 1월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네. 이런 변칙과 반칙을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 이거는 이제 전체 서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에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를 벗어날 타겟책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김진애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제가 이변을 일으켜서 제가 후보가 됐을 때 오직 이것을 벗어날 수 있고요. 두 네. 번째 타겟책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2명의 다른 후보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지금 지켜주기 위해서 시한을 네, 지켜주기 30일 전에 30일까지 지켜주기 끝나야죠. 위해 30일 전에 자꾸 끝낸다고 네네. 그러는데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서울시장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작년에 3년 2개월 남겨두고 남긴 나오셨죠? 의원직을 던지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네. 이것처럼 저는 이번에 2개를 제가 제안을 어저께 비상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그동안의 비대위의 뻘짓을 저희가 상쇄하고 새로운 승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박주민 위원님은 어차피 국회에 계셔야 됩니다. 모든 네. 지지자들이 국회에 있어야 되고 검찰 선진화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그 후속 작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사위에 향후 계시니까. 법사위의 리더로서 역할을 네. 해주셔야 된다. 네. 서울시장직을 자꾸 넘보지 마시라. 네. 본인의 정치적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지금 할 수단밖에 일이 안 더 있다. 되거든요. 네, 그 얘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송영길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서울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던져라. 국회의원직을 던지면 서울시가 그러고서 경선을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저와 양자로 뜨겁게 한 서너 번 정도의 TV 토론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 졸속과 오세훈 시장의 이 무능과 실패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도 붕업이 되고 전체 지방선거에도 붕업이 될 것이다. 이게 타겟책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다 이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글쎄요 경선에서 워낙 저를 따돌리기 때문에 네.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먼저 사실은 공약도 발표하시고 많이 움직였는데 왜 당에서는 김진애라는 경쟁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워낙 민주당이 운동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이너 서클이 있어요. 저는 이런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시민들은 다선 정치인 싫어해요. 네. 여의도 정치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있었던 조순, 고건, 박원순, 이명박, 네. 오세훈까지도 이분들은 정치력은 있었으나 여의도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딱 맞습니다. 예. 스펙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좋아할 정도의 스펙입니다. 네. 도시 전문가시고요. 네, 그리고 도시 전문가로서 김진애가 만드는 제 구호가 진짜 서울, 진짜 일꾼인데 네. 진짜 서울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게 만드는 후보를 내놨을 때 사실은 이게 붕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유일한 위닝 카드죠. 예.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인데 오세훈을 꺾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예, 네. 정말 쉴 새 없이 몰아붙이시니까요. 제가 드릴 질문이 없을 정도로. 자, 두 분 지금 당내 경쟁자 얘기만 해볼게요. 오늘 아침 두 분이 다른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되게 네. 서울시장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선거인데 네.
송영길 후보가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의 마지막 판이다. 내가 적임자다. 네. 내가 다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중량감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다. 내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다. 두 분은 선거 자체도 그렇게 보셨고 자신의 장점을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윤석열의 졸속 용산 이전 때문입니다. 제가 네네. 용산 졸속 이전에 8개를 이거 뭐 네, 이쪽에 카메라 있습니다. 쪽으로 좀 보여주시면. 지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8가지의 이 졸속 이전이 서울시의 완전히 악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하고 네. 제가 도시건축가지만 법사위에 배치가 됐어요. 네네. 거기서 국감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도 못하고 얼굴 시뻘겋게 만든 사람은 접니다. 네. 윤석열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진애일 겁니다. 예. 거기다가 저는 얼굴도 안 붉히고요. 네. 웃어가면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팩트로 폭격을 할 겁니다. 네. 국무위원회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서울시장은 김진애입니다. 저는 예.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켜드리는데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그러지만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는요. 네. 워낙에 고구마 화법이에요. 네. 그게 이게 워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짧게 워딩으로 팩트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주민 후보는 좀 매가리가 없죠. 이러면서 자, 디스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뭔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네. 용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공간을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이제 국방부에 있는 새 청사로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는데 그거를 제가 김건희 씨의 네. 관저 쇼핑놀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인수위는 또 붙였더니 반발을 막 하더라고요. 이미 반발을 하시든 말든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그 부분도 사실은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서울시장으로서 네. 견제 내지는 사실 서울시장이 관할해야 될 이 서울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네. 용산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대안은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하루도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고집을 세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이거는 임시 집무실일 뿐입니다. 네. 5년 동안 쓸 수 있는 임시 집무실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 공식화를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걸 다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국회에서 막아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으로서는 왜 이것이 서울시의 악재인지를 국민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죠. 네. 보도 제한은 무슨 문제가 있고 조망권 제한 그다음에 주변에 유격시설 배치 네. 용산의 개발에 대한 저해 문제 교통 지용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는 8가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만 네. 그리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이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직 오세훈 시장은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현직으로서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4년을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논지입니다. 예, 자, 뭐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죠. 국무회의에 들어갑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정책 당의 반대와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완화라는 걸 통해서 덕분에 어느 정도 표도 가져오고 지지율도 있었지 않느냐. 서울을 놓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요 송영길 후보는 전형적인 중앙 정치인이라서 네네. 제일 공약도 무슨 유엔을 제5본부를 유치하겠다. 예. 그거는 중앙 정치의 공약이지 서울의 공약이 아니에요. 서울의 공약이 아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공약입니다. 네. 만약 온다 그러면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뿐 아니라 세종시뿐 아니라 DMZ에 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걸 들고 나오는 게 딱 외교 전문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종부세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형적으로 중앙의 문제이지 이거는 네. 세제라든가 금융 조치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는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의 아닙니다. 일이 아니다. 일이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약을 못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 어떻게? 네. 저는 제1의 공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산의 졸속 네. 이전으로부터 서울시 악재인 걸 막겠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큰 공약이 서울의 제3의 진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3 이것도 네네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원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네네. 네. 제3의 진짜 개발을 하겠다. 제가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게요.
여태까지 지금 서울시는 맨날 네. 지금 부동산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방향이 자꾸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네, 있어요. 강남 집값이 대표적인 부동산 값이 사례죠. 자꾸 올라가고 이러는 문제. 근데 서울의 진짜 주택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는 뭐냐면은 양질의 중저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네. 문제입니다. 근데 이 양질의 중저가 주택 부족 문제를 공공에서 임대주택만 가지고 해결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해소했듯이 네. 지금 현재의 일반 주택 지구들 아파트가 못 되는 지구들의 제3의 개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또 역세권에 그 307개 역세권 주변이 굉장히 저밀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고층 고밀화할 수 있는 이거를 촉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민간의 일도 아니고요. 네. 공공의 일도 아니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제3의 섹터들 사회단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네. 주택도 늘어. 왜냐하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 패키지예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을 풀어주고 그래서 4종 주거지도 도입을 하고 네. 1종, 2종, 3종 주거지에 건축 특례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조건이 뭐냐면은 용적률은 올려주되 네. 그 용적률에 올라간 거에 절반은 민간이 가져가고 아. 절반은 공공이 가져와서 공공주택도 만들고 생활 SOC도 만들고 업무 복합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네. 하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여러 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면 서울시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값도 굉장히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좋은 일자리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0분 일자리 동네를 모델로 또 이제 또 다른 공약입니다. 네. 10분 일자리 공약.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주 근접의 효과를 톡톡히 맛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10분 생활권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청년과 또 노년과 그리고 주부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제3의 진짜 개발이다. 이것이 네. 일어나면 19세기의 파리가 다시 태어났듯이 아. 또 20세기의 뉴욕이 다시 이게 뭐냐면 쾌적 고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건물, 개발, 집값이 아니라 여기에 생활, 직장 SOC 들. 여러 가지 네. SOC가 섞여 있는 진짜 개발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얘기를 하셨어요. 재건축 네. 규제 완화보다는 네. 도시재생도 떠오르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간 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다 재건축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네. 높이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것도 재건축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한강변. 근데 겨우 21개 지정했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똘똘한 한 채 중심의 개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거가 늘어봤자 한 10%밖에 안 늘어요. 재개발은 더 촉진해야 됩니다. 재개발은 네. 이미 사람들도 많고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는 공공이 나서줘야 돼요. 그건 네. 뭐냐면 LH나 SH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또 여러 가지 건축 특례도 만들면서 이게 왜냐하면 희망이 있어야 업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추진 방식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진애다. 네. 이게 뭐냐면은 재개발에 관련된 지금 지구가 약 300여 개가 있거든요. 네. 재개발이 일단 지정되고 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국민들, 네. 주민들이.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통 뭐 재개발 아시는 분들은 10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나서서 네. 공급책으로서도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네. 뭐 당에서 콕 찍어서 비대위에서 김진애 후보 이렇게 내세울 것 같지는 않고 전혀 아니죠. 이제 경선을 치를 텐데 네. 그러면 이분들보다 내가 경쟁력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토론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의원님?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토론이 충분할까? 그다음에 뭐 토론은 그러니까 토론 없는 경선을 하겠다는 것도 무리고요. 이틀 동안에 여론조사만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저녁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마지막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과 반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지금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 민주당에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제가 사실은 후보가 돼야 유일하게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본선 경쟁력은 김진애에게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중도의 외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번을 찍고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보수 쪽에서도 상당하게 인정받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게 제가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네. 최종 후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불리하게 만드는 구도에서라도 네. 경선을 참여를 해서 흥행을 시키고 결선에 올라가고 최종 후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 우리 지지자들과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토론회도 그렇고 경선도 지금 1차 그다음에 결선 투표 이렇게 지금 26, 7, 28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추진 안 되거나 좀 위태위태하면 정말로 후보 등록 안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요. 후보 등록을 안 한다는 건 이건 뭐냐 오늘 저녁까지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네네. 저녁까지. 그러면 경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굴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저녁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시부터 지금 대리인 회의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지금 네. 조금 있으면 열릴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정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송영길 후보에게 의원직 던지고 네. 저랑 제대로 붙어서 결선에 가서 제대로 하자. 네.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는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거는 좀 결기가 없으시다고 제가 이런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기가 있는 후보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전 국민한테 호소를 하면 훨씬 더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의원직 버리고 와라. 그리고 또 의원직으로 할 일이 많다. 두 후보에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셨고 저희가 또 다른 후보들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충분히 하셨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예비 후보 김진애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